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생산자 직배송 올드 매거진 토크 리뷰 콘텐츠 옛날 잡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슬슬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일찌감치 비행기표 예약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름휴가? 여름휴가 벌써요? 계획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바캉스 특집입니다. 90년대 바캉스는 어땠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함께 볼 잡지는 90년 7월, 8월호에 레이디 경향에서 바캉스 특집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바캉스 별책부록 제목만 봐도 특선 피서지 169곳 세밀 지도. 내비게이션이 어딨어요? 지도 보고 다녀야죠. 당시에는 요즘처럼 연차를 연중 쓰기가 좀 뭐했죠. 7말 8초 그냥 몰아서 그쵸. 가던 시기라서 요 시기에 시기에 근무할 때니까. 네, 정말 어떻게 여름 휴가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90년 전해 89년에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되면서 네.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라서 그때 그 패턴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첫 번째로 가까운 곳부터 한번 가시죠. 네. 시티 바캉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도심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깨알같이 무려? 정리를 7군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네. 장소를 짚어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요즘은 호캉스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는 시티 바캉스라고 해서 첫 번째 특급 호텔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노하우를 호캉스네요. 그런데 인류 시설에 고객. 얌체 고객이 된다. 아, 요즘식으로 그냥 뭐 스마트 컨슈머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체리피커처럼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취해서 즐겨보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 주안점을 주신 곳은 디스코텍 무료 입장 혜택을 요일을 정해서 공짜 입장을 시켜주기도 하고 특정 시간대 이제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 뭐 안주가 무료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신나게 놀다 갈 수 있는 디스코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은 디스코텍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청담동 LV 호텔의 줄리아나 사실 제일 유명한 곳이고 압구정 선샤인 호텔의 보스. 왜저 잘하네. 청담동 리베라 호텔의 클럽아이라는 곳들이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에 숨겨진 곳, 뭐 고궁산. 요즘 트렌드인데요, 이거는. 네, 여기 충분히 지금도 가실 만한 뭐 어. 박물관 정보나 릉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와. 사직공원이나 뭐 인근 도심공원들. 근데 표현이 너무 웃겨요.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좀 멍청해 보이는 장면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진솔한 게 또 여성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와. 그리고 백화점 눈요기 쇼핑. 아, 슬프네. 아이 쇼핑. 네, 아이 아이 쇼핑이라는 쇼핑이라고 표현을 또. 썼네요. 눈요기 쇼핑을. 네, 그래서 뭐 한 푼도 안 쓰고 눈을 즐겁게 한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냉방이 되기 때문에 시원한 그쵸.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에어컨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니. 네, 그리고 고픈 배를 안고 마음의 양식을 포식할 수 있는 대형 뭐 이렇게 서점과 슬퍼 다. 도서관도. 아니 저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 보고 생각난 게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에 서점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나오다 보니 큰 대형 서점 뭐 영풍이라던가 그 뭐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동네 서점 시내에 있는 게 제일 큰 건데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꿀팁이 이런 서점들은 꼭 은행 옆에 있다. 대형 서점들은 그래서 책을 보다 더우면 은행에 가서 몸을 식히고 다시 책을 다시 와서 책을 아, 참 교사하시다. 되게 알뜰한 시대였다. 네. 하지만 여기에 물론 더위 속에서 독서도 자학적인 쾌감을 주지만이라고. 자학적인 그리고 이제 수영장에서는 피서와 미용 건강을 함께 얻을 수 그쵸. 있고요.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에서는 예술을 즐기며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과 시간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약간 즐기는 방식이 다르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이도 저도 아니면 냉방 돈을 장치가 벌어라. 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최고의 바캉스가 될 수 있다. 와. 돈도 벌고 더위도 쫓고 그쵸. 스트레스도 풀고. 괜찮네요. 되게 실속 있는 도심 속 바캉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알찬 정보인데 여기 살짝 보시면은 요즘 같으면 좀 뺐을 만한 정보인데 네. 프로야구 나이트 게임을 관람하는 팁을 주셨는데 바카스병에 소주를 넣어가서 딱 한 병만 마시고 외야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는 거겠죠? 근데 반드시 남성 보디가드를 옆에 앉히라고 꿀팁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좀 지금 가도 가장 쏠쏠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올 쪽이 좀 많이 여름에 가게 되더라고요. 동네에 이렇게 가기 편하고 주차도 편하고. 사실 지금 해도 뭐 하나 손색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2달 뒤에 기사를 특집을 그냥 내고 이런 문구만 좀 빼고. 뭐 모르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드디어 풀리면서 그쵸. 이제 대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좀 경제적으로도 약간 여유가 있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이력서에 한 줄 넣는 거가 또 크죠. 예, 메리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워낙 좀 답답했으니까 그리고 또 올림픽도 겪어서 세계화에 눈을 뜬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시각이 이 어학연수, 문화연수가 과연 허와 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날카롭네요. 네, 그래서 뭐 나가는 학생은 점차 늘고 있지만 해외에 나가 봐야 느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사대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시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TV에 보이는 외국의 거리는 다 깨끗하고 이게 그 일본 분들이 파리 신드롬, 네, 어. 그런 언급도 해주셨거든요. 뉴욕의 뒷골목 지저분한 거, 뭐 실업자들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좀 있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라고 했지만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거국적으로 뭔가 맹점보다는 이렇게 소소하게 걸리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이를테면 그 베개 밑에 호텔방에서 묵고는 1달러씩 꼭 두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약간 그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쵸. 이렇게 탑재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좀 많이 신경 쓰였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 배낭여행은커녕 해외 나가는 게 쉽지 네. 않았어요. 여권이 일반 관광으로는 여권 발행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과는 생각할 수 없는 사실 이렇게 외국을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요즘 친구들은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전면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디파지처럼. 그런 보증 제도가 있어서 그래야 가능했고 와. 또 방공교육, 방공교육이요? 해외에 나갈 와.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친구들이 들으면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때 뭐 조총련 활동이나 뭐 한국인 피랍 사건 그쵸. 이런 게 또 발생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교육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그 방공교육 같은 경우는 그 자유화가 되고 한 3년 뒤에 없어진 것 같아요. 워낙 해외여행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다 해줄 수가 예, 없는. 그 수요도 좀 감당을 못했고 좀 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재밌었던 게 그 98년도에 자유화가 되는데 90년에 벌써 이렇게 우와. 여행 후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해외여행 인구가 여성분들이 60% 정도로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진취적인 여성분들도 많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나갈 수 있었기 근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어서. 미필자가 못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체험기가. 궁금해요. 인도 네팔을 먼저 볼까요? 자아를 찾아 인도 많이 떠나셨었잖아요. 한때 그렇죠. 그쵸? 한국엔 없는 자아가 이 바라나시에는 있나. 한국인인데 일본인인 줄 알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공통적으로. 그쵸. 예, 저희는 거의 초창기였고 당시에만 해도 일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냐고 먼저 알아보고 맞아. 묻는다고 하시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인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여행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쵸. 이분도 지금 서점 잡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인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이분이 그리고- 갔다 와서 쓰셔도 됐었겠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네. 여행에 대한 그 상식 같은 게 이후에 많이 공유됐던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가서 화장실에서는 왼손을 쓰고 식사할 때 네. 오른손을 쓰라는 거 알고 가셨을까요? 유럽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이제 야간 열차를 타셨던 거. 이 당시에 배낭여행족들의 일관된 얘기들이 이제 기차에서 잠을 자게 스케줄을 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을 간다 치면 거의 15일 정도는 기차에서 잠을 자서 숙소비를 아끼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야간 열차는 꼭 이제 2-3명 정도 동양인끼리 무리를 지어서 타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쵸. 그때 가이드북을 이렇게 그쵸. 이만한 걸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짐이 돼서 예를 들어 한 바퀴 돌면 찢어버리고. 잘라서 찢어내서 짐을 줄이는 분철하고 방법으로. 근데 저 때는 그 IMF 외환이기 때문에 원래 유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친구랑 98년도에 유럽을 못 갔어요. 뉴질랜드를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당시 한 60만 원 정도의 항공권을 끊었는데 저희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24시간이 걸리는 경유 코스였는데 가다가 지친다는 그 예, 경유. 타이 항공을 타고 네. 홍콩 찍고 방콕을 가서 와. 한번 내려요. 공항에 있다가 다시 거기서 시드니 찍고 오클랜드로 들어가는. 지금만 해도 스카이 스캐너 돌려서 그쵸. 최저가를 찾지만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여행사를 통해서 맞아요. 제일 싼 거. 제가 이 페이지를 열기 전에 퀴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가 1990년도잖아요. 이 당시에 독자들이 가장 많이 바캉스를 떠나서 머물렀던 숙소 1위는 어딜까요? 민박. 천재. 맞았어. 아, 너무 빨리 맞췄네. 그러니까 작년 휴가 때 어디에 숙박했습니다라고 물었는데 1위가 민박이에요. 없네요, 아예. 네, 호텔이었어요. 지역에 여가, 호텔이 여가. 어디 있어요? 1위는 민박, 그리고 2위가 야영입니다. 노숙. 어.
좋게 말하면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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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이 뭐야? 3위가 친척집. 친척집. 친척집 많이 갔죠. 그리고 4위가 연관이고 5위가 친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부모님들이나 젊은 여자들이 여행을 가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주변 민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민박집, 그쵸. 친척집, 친구집을 이용했다고.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민박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에어비앤비죠,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 언니들이 가장 가고 싶어했던 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제주도? 천재인데? 너무 뻔해요. 2위. 그럼 2위. 2위 강원도? 부산. 강원도에서도 속초. 설악산. 속초. 속초. 그러면 해외는 어디였을까요? 프랑스. 프랑스 파리? 하와이입니다. 아. 의외로 그 35%나 되는 분들이 하와이를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괌과 사이판도 이런 관광지들을 많이 하긴 바캉스니까. 이때만 해도 피서지에서 겪었던 불편함 중에서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그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탈의실, 뭐 쓰레기통, 상수도 이런 게 좀 구비가 안 돼서 다니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알차게 준비한 대망의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블로그나 그 뭐 SNS가 없을 때 어떻게 여행했을까? 네, 대체 여행 정보 어디서 얻었을까? 네, 이 나한성 선생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10개명을 짚어주셨어요. 정말 이거 한 번이면 와, 텍스트가 청춘 배낭족이 되기 위한 하이테크 10개명. 부지런해라. 아, 네, 그쵸. 이건 뭐 지금 기본이고. 지금도 해당하는 네, 말인 그리고 것 같아요. 여권 등 모든 수속은 자신이 하라. 네, 여행사 통하지 말고 하는 게 네. 좋다. 그리고 덤핑 항공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한때 뭐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네, 네, 네. 표현이 있었는데 오. 그런 걸 이용을 하라. 그리고 비수기를 택하라. 사전 준비 철저히 하고 그렇죠. 배짱을 가져라. 배짱을. 그리고 여권과 돈을 생명처럼 지켜라. 이제 막 전대 차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막. 해외여행 증명서는 꼭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또 일러주셨고 여행자 수표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어요. 맞아, 외환은행에서 발행했던 거. 교통비를 최대한 줄여라. 그쵸.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건데 히치하이킹을 좀 이렇게 막 네. 어디까지 가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그쵸.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요즘은 너무 무서워서 못하는. 그쵸.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노하우도 이제 뭐 당당하게 엄지손가락을 들고 흔들어라. 정말 깨알 같은 팁이 있어요. 언어 소통 시 최악의 경우 의성어 및 몸짓을 활용하라. 칙칙폭폭, 냠냠, 카메라 찰칵, 용변연식.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올해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가셔서 이런 노하우, 이런 정보를 좀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